최근 난리가 난 한명숙 사건 아시죠?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지금 검찰이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과 그 특수부 라인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 쉽게 아실 겁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번 사건 관련해서 다시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한명숙 사건이 다시 이렇게 드러나고 그 당시에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 결국 검찰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일종의 밀실에서 검사들이 법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사건을 조작하고 기소까지 했기 때문에 그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던 거죠. 이걸 또 언론이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의로운 검사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 게다가 문재인 정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고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1차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슈퍼여당의 탄생 그리고 이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이제는 검찰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로 유튜버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방송을 언론이 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유튜버들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덕분이죠. 이 모든 게 이뤄지는 지금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추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사건 관련해서 언급한 게 있어서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사건 한 걸음 더 들어간 발언을 했고요. 검찰의 수사 관행을 조사를 할까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전직 국무총리까지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정작 유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걸 죄를 덮어주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멀쩡한 사람을 저렇게 범죄자로 만들어놨던 검찰의 이 파렴치한 행동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죠. 실제로 한만호 비망록을 토대로 당시 한시의 동료 수감자들이 검찰의 실체를 한마디로 수감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폭로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조사의 필요성은 지금 전국민적인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제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최모 씨가 지난달 초 법무부에 검찰 수사 과정 중 증거 조작과 같은 부조리가 있었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었죠. 이 여러가지 만행에 당시 수사팀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도 한 씨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동료 수감자들을 불러서 확인했대요. 어쩜 저렇게 뻔뻔할까요? 그럼 애초에 한만호 씨와 그다음에 H씨, 최씨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들이 그렇게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들이 어떤 위협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그 정치, 검찰 그리고 언론 이 유착관계 한마디로 그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이들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도 이렇게 재조명되지 않았을 겁니다.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 했겠어. 그래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저들은 여전히 그럴 리는 없다. 뻔뻔하게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 관행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예외 없이 한번 조사는 해봐야 된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상조사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 것이죠. 한명숙 전 총리 사건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검찰이 니네 무슨 짓 했냐? 라는 걸 한마디로 다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금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 같은 기구를 꾸려서 조사를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고요. 과거사위는 시효나 처벌, 징계와 무관하게 진상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5년도 대법원도 한명숙 전 총리 유죄를 확정하면서도 소수 의견이지만 검찰 강압수사 가능성을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외로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수사에 관여한 검사 등이 직무 관련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때 원판결 증거의 위조 변조나 허위 증언, 감정, 통역, 번역, 무고 등이 다른 사건 확정 판결로 증명된 때 재심을 허용합니다.
한마디로 당시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이 모해 위증, 직권남용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 받으면 재심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현재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위증교사나 직권남용죄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모해위증죄는 아직 1년가량 공소시효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유로는 재심 청구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렇게 끔찍한 검찰의 실체를 보고도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검사는 무슨 신이 부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디서 받은 겁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들로부터 모든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들도 공무원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공무원인데 우리 국민들이 전혀 원하지도 않고 애초에 심어주지도 않은 그런 막대한 자기들끼리의 권력을 카르텔로 형성을 해서 그걸로 사람들을 터무니없게 그 범죄자로 만들거나 진짜 범죄자들은 숨겨주거나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검사들이 여태까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진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 공수처를 반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게다가 그 검찰 조서 증거 능력 제한까지도 원래 4년으로 얘기됐던 거를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엔 지금 오는 8월에 이 검찰 조서 증거 능력 제한도 시행을 한다곤 합니다. 굉장히 지금 개혁이 불붙은 상황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늘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직접 거리에 나가서 검찰개혁 촛불 집회까지도 나서신 분들, 그리고 나서진 못하지만 끊임없이 주위에 설득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또 선거를 통해서 본인의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하시는 분들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측근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도 검찰 측 증언자 진술 번복에 놀랐다고 하고요. 어쨌든 네티즌들도 강력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달라, 화병이 생길 지경이다, 원칙과 상식이 소통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한만호씨, 한은상씨 법정 증언 관련된 내용, 한마디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청장의 몰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 윤석열 검찰의 힘이 쪽 빠진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든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론에서도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비판하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윤석열의 팔다리가 1월 정기 인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처단이 된 상황이고요. 또 7월에도 정기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패거리들이 장악했던 기존 검찰을 다시 바로 잡으려고 또 이렇게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장관은 그래서 보이지 않게 살살살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도 주위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끝까지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주위에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절대로 눈에 보이게 쇼를 해선 검찰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개혁 내가 하겠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전략을 노출하고 이런 사람은 진짜 검찰개혁을 할 생각이 오히려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차근차근 보이지 않게 전략적으로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으려는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한명숙 전 총리님, 이런 분들의 명예도 회복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슈퍼여당의 탄생이라고 해서 지금 검찰도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던 언론과 기득권 세력들의 방향이 서서히 틀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격을 해봤자 국민들은 지금 압도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민주당 내부를 그러면 분열을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또 제 눈에도 보여요. 근데 보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갈라놓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내부에서 힘을 쪽 빼놓게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2020년 5월 30일, 즉 최근에 이번 21대 국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180석 만들어줬는데 도대체 뭐하냐 라고 주장했던 것들은 그냥 다 무시해도 됩니다. 그들은 20대 국회에 왜 21대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21대 국회는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루아침에 개혁이 되는 건 절대 없죠. 차근차근 우리 국민들과 발걸음을 맞춰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앞으로도 이렇게 변화를 추진해갈 예정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꾸준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